두 번째 시간은 이제 유니티 얘기를 이제 꺼낼 수가 있는데요. 자, 유니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니티라는 것은 이제 메타버스 세상 또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각종 이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고요. 유니티의 시작은 이제 사실은 이제 플래시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플래시는 이제 미디어 플레이를 하는 데서 발전을 했다가 이걸 보니까 이거 갖고 게임 개발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게임 개발 엔진으로 발전을 했고, 뭐 게임 개발 엔진으로 발전하는 회사가 이제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디지털 트윈 시대가 왔으니까 산업용 메타버스도 다 유니티를 개발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이 게임용으로 개발한 엔진을 지금 산업용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유니티 패키지들을 오픈된 거 개발자 컴포넌트로 들어가 보면은 각종 그 산업용 디바이스들,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에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만 배워놓으면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 일하는 분야에서 유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거든요. 뭐 로봇공학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직무에도 이 유니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유니티를 좀 하면서 로봇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유니티는요, 설치를 해서 초기 화면이 나오면은 이런 화면까지가 나오면 일단 성공한 것이고요. 유니티를 이제 설치하고 생성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같이 해보기로 하고요. 코딩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한 C# 에디터를 통해서 이제 코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저와 함께 이제 오늘은 유니티를 한번 설치해보고 간단한 기초 프로그램들을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해보는 거고, 최종 목표는 뭐 이 정도를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한번 잠깐 보시죠. 네, 요거는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트랙을 컨트롤하는 것이고, 여기 숫자가 보이는 것은 이 붉은색 부분이 이제 지금은 카메라 뷰로 바꾼 것인데, 지금 다시 카메라 뷰가 로컬 뷰로 바뀌게 되면은, 그 로컬 뷰로 바뀌게 되면 빨간 거 표시가 두 군데 이렇게 살짝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카메라 시점에서 트랙을 바라봤을 때 저 부분이 흰색이냐 검은색이냐를 숫자로 표시한 것이 이 왼쪽에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의 값을 차이를 가지고 내가 트랙을 어느 쪽으로 벗어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트랙에 맞추어서 지금 좌우 앞바퀴의 그 각도를 우리가 운전하듯이 좌우로, 뭐 실제 운전할 땐 저렇게 운전 안 하지만 부드럽게 우리 운전하지만 지금 로직이 아주 단순한 로직이에요. 벗어나면 20도 왼쪽, 오른쪽으로 벗어나면 왼쪽으로 20도,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로직을 짰더니만 얘가 그냥 좌우로 흔들어가면서 그래도 열심히 이 트랙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제가 실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전에 미리 좀 만들어 놓은 것들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제 유니티 블로그로 좀 가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저와 함께, 오늘은 이제, 유니티 특강 제로 해가지고, 유니티로부터 개인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설치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나가면은,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유니티 1번, 2번, 3번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갖고 한번 이렇게 돌기, 그 다음에 이동 로봇 기구학, 벡터의 이해, 로봇 카, 그 다음에 라인 센서, 칼라 센서 인식, 그 다음에 3D 오브젝트 충돌 회전, 네, 그 로봇 시뮬레이션 이해해서 여기까지 쭉쭉쭉 제가 했고, 자율주행 스크린샷 찍기, 네, 이런 것도 해봤고, 이런 것도 살짝 만들어 봤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직 다관절 로봇은 이제 이와 같은 로봇인 거죠, 그죠? 단순 그것들도 유니티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오브젝트 어떻게 생성하는지 쭉쭉쭉 보여드리고, 이것도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짜고,
네, 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 한번 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로봇을 이렇게 1축, 2축, 3축, 4축, 네,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로봇의 모양을 유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각 축의 조인트와 그 로테이션 양을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가 각 그 좌표계에서 읽어내는 뭐 이런 것들도 글쎄 요것까지를 우리 강의에서 포함시킬까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잘 따라오시면 저보다도 더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C# 또는 C 언어를 강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예요. 유니티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유니티의 프로그램이 C#과 C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방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저는 또 평생을 로봇만 한 사람이라서 로봇의 기구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아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쉽게 저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교재는 아니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나중에 제가 제 강의 자료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 책을 하나 구매해 보시면 간단한 로봇을 이용한 로봇은 아니지고 이건 단순히 그냥 샘플로 게임 개발하는 걸 하는 샘플로 넣은 책인데 충분히 C#의 기초와 유니티의 기초를 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0번을 이제 블로그를 보시면서 아까 0번을 찾아보시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먼저 뭐죠? 유니티 홈페이지 들어가기예요. 그래서 유니티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를 딱 들어가 보게 되면은 네, 유니티 홈페이지가 연결되고 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네, 여기서부터 이제 유니티를 시작하는 것인데 지금 유니티 계정은 1인당 한 명씩 공짜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소모된 아이디를 집에 가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번 해보니까 아이디 하나 갖고 2개까지가 안 되더라고요. 무료 계정은 하나밖에 못 써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약간 편법으로 2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만들어 설치를 해보고 집에 가셔서는 또 다른 아이디로 가입 신청을 하셔가지고 하면 됩니다. 방법은 뭐죠? 이메일만 하나 더 있으면 돼요. 이메일을 통해서 얘가 여러분들의 개인 식별을 하기 때문에 이메일을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이메일 하나 만들고 구글 뭐 지메일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2개로 해서 이제 계정을 따로따로 만드니까 식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뭐냐면요. 우선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번은 여기서 유니티 다운로드라고 윈도우형 다운로드를 누르시거나 여기서 요걸 누르시거나 또는 윈도우형 다운로드 요걸 누르시거나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케이스라고 뜨고 있는데 이건 로그인이 이미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로그인이 안 된 상태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기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로그아웃이 안 될까요? 로그아웃. 네, 이렇게 해서 네, 이게 안 되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여기서 로그인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다운로드를 여기서 받고 다운로드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로그인이 된 상태라 처음부터 안 된 상태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받고 이거를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번 단계에서는 다운로드가 다 끝나고 되면은 다운로드가 완성이 되면은 대략 한 400메가 정도의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설치된 상태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또 다운로드가 되고 동시에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은 지금 제가 로그아웃이 안 되니까 가입을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입하기를 누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설치가 다 돼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저는 지금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제 블로그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1번은 유니티로 가셔서 다운로드를 받고요.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두 번째로는 아무튼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개인용 라이센스를 받는 걸로 합시다. 개인용 라이센스는 양심적으로 자기가 1억 미만의 수익자가 아니다 하면은 무료 계정으로 쓸 수 있는 아이디를 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라이센스를 받으려면은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로그인이 안 되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계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입 신청을 하는데, 가입 신청에는 딱 두 가지밖에 요구를 안 해요. 여러분들의 풀네임, 이메일 어드레스, 그 다음에 아이디명, 이것만 쓰게 되는데, 이메일 어드레스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메일이 오게 됩니다. 즉시.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하고 클릭을 하면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로봇이나 또는 부정 사용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니티에서 여러분들이 가입할 때 적은 이메일로 승인, 어프로브 이메일을 보내주고, 여러분이 다시 그 이메일로 열어가지고 거기서 승인 클릭을 하셔야 서로 상호 이제 인정을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유니티 아이디를 획득하시는 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거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아까 다운로드 받은 걸 가지고 설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그 가입한 아이디를 가지고 그 설치된 파일에서 유효한 그 계정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유료 계정이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그 이메일을 통해서 어프로브된 그 아이디명과 비번으로 거기다 그 라이센스를 확인을 받으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스톨을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완성이 되면은 마지막으로 또 중간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C# 비주얼 스튜디오도 설치해라 그러면은 추천하는 대로 설치를 해주게 되면은 유니티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유니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계정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계정을 이메일 통해서 어드레스를 받고, 라이센스를 설치 파일을 설치하면서 그 라이센스를 연결을 시키고요. 유니티 허브가 연결되면은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내에서 자기 계정에 세팅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사용자, 유저 아이디, 이메일, 이것만 3개만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정의해 주시면은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퍼스널 라이센스를 연결시켜 주면은 처음에 그 유니티 허브의 초기 화면에서 그 라이센스라는 쪽에서 자기 라이센스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추어서 쭉쭉쭉 아마도 제 블로그 혹시 잘 모르시면 블로그를 보시면서 설치를 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저 3번 컴퓨터는 제가 설치를 이미 한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을 하셔가지고 유니티 에디터를 설치하고 다운로드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 3, 4분, 10분 정도 걸릴 수가 있더라고요. 크게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끝나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화면 캡처를 해놓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지금 설치를 하면은 2022.3.9 F1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022.3.9. 지금은 제가 이거 처음에 블로그 만들 때는 2021.3.4였는데 지금은 2022.3.9를 설치할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도 자동으로 얘가 설치가 되면은 여기까지가 완성돼서 쭉쭉쭉 가게 되면은 요 화면까지, 요 화면까지를
만드는 것까지를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유니티 허브가 지금 설치가 되면은 이 프로젝트가 뜨는 것이고, 일단 여기까지가 떠주면 이제 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인데, 여기까지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하는 상태로 제가 좀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설치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까지가 오게 되면은 유니티의 뭐랄까 초기 화면 상태가 된 것이죠. 자, 이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기 탭이 두 개가 있는데요. 요거를 게임 탭이라고 하고 여기를 씬 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씬 탭을 한번 눌러 보시게 되면은 이런 상태로 이렇게 그리드가 형성이 되는 상태, 이것이 이제 씬 탭이 되는 거고, 파란 화면이 나오는 상태는 게임 탭이 되는 것인데, 게임 탭이 되는 것은 그냥 카메라 입장에서 카메라가 바라보는 화면인 거고요. 씬 탭은 그냥 카메라까지 포함하여 어떤 그런 공간을 표시해주는 부분이 되겠어요. 영화로 얘기하면은 영화를 보는 장면은 이 장면인 것이고요. 씬은 촬영장에는 카메라도 있고 감독도 있고 스텝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모든 게 다 보이는 것이 이제 씬 탭이라고 합니다. 왼쪽 창으로 보시면 하이라키라고 보이죠? 이 하이라키가 이제 앞으로 계층 폴더로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오브젝트들을 앞으로 우리가 생성해주는 오브젝트의 하이라키를 보여주는 창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이라키 창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인스펙터 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펙터 창은 또 여기 지금 우리가 처음에 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은 메인 카메라 하나만 딸랑 있는데, 이 메인 카메라를 클릭을 하고 인스펙터 창을 보게 되면은 이 메인 카메라에 대한 컴포넌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컴포넌트가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인데,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는 카메라의 위치, 방향, 스케일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종의 컴포넌트 창이 되겠어요. 나머지 뭐 카메라에 대한 속성들을 정의해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차차 알기로 하고, 중요한 거는 왼쪽에 계층 창에서 현재 오브젝트는 메인 카메라 오브젝트밖에 없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어떤 뷰 창이 있는데 씬 창과 게임 창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인스펙터 창은 여기서 선택한 예를 들면은 여기서 선택한 오브젝트에 대한 컴포넌트를 보여준다. 이렇게만 구성해 주면 되겠어요. 자, 머릿속에 외웁시다. 뭐라고요? 여기서는 하이라키 창. 따라해보세요. 하이라키 창. 여기는 씬 뷰, 게임 뷰. 시작. 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인스펙터 뷰로서 컴포넌트들 중에서 트랜스폼 컴포넌트. 이런 용어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여기에 대한 큰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프로젝트와 콘솔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해요. 일단 이렇게 조정을 하거나, 또는 하이라키 창도 창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컴포넌트 창도 창의 크기를 조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창에서 쭉 프로젝트 콘솔이 있고, 역시 콘솔 탭이 있고 프로젝트 탭이 있는데, 프로젝트 탭을 보게 되면은 또 여기 여러 가지 또 이게 뭐라 그럴까,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들이 쭉 뜨게 됩니다. 뭐 다 알 수는 없어요. 저도 하나도 몰라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에셋이라는 것만 주로 쓰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건 건들 것도 없고, 자, 에셋은 패키지라는 거는 우리가 향후에 유니티가 계속 제공하고 있는 패키지들을 우리가 계속 임포트해서 쓰게 되면은 남들이 잘 만들어낸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상용화된 패키지들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응용을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나 또는 여러분들의 응용에 따라서 이건 공부하기로 하고, 또 에셋 스토어라고 있어서 유료 스토어로 가가지고 이거에 유니티에 관련된 오브젝트를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게임을 개발할 때 캐릭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잘 만들어 놓은 3D 오브젝트들을 에셋스토어에서 살 수도 있고 또 무료 에셋스토어도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들어가서 다양한 활용 이미 남들이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오브젝트들을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은 지금 우리가 여기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을 이렇게 잠깐 보게 되면은요, 씬뷰로 가셔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은 하이라키의 플러스라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프리미티브 도구들을 오브젝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것은 지금 2D로 우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2D 오브젝트의 스프라이트에 예를 들면은 스퀘어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렇게 스퀘어라는 정사각형짜리 오브젝트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오브젝트를 이제 구성할 수가 있고 이제 드디어 촬영장에 뭔가 오브젝트 하나가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뷰에는 메인 카메라와 스퀘어라는 두 개의 오브젝트가 발생을 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한 것이고 이제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씬뷰로 놓고 기즈모라고 여기 딱 있는데 이 기즈모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뭐 빨간색이 이제 X축이라고 한다면 X축을 움직인다든가 Y축은 또 Y축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트랜스포머 컴포넌트의 포지션이 이렇게 바뀌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고 그 오브젝트의 어떤 위치와 방향을 이렇게 조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방향? 예, 위치를 여기서 조정해. 방향은 여기서 보면은 방향 버튼을 세팅하면은 얘를 또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그게 생기는데 이 중에서 파란색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파란색을 써가지고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은 방향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트랜스폼 창에서 XY 위치와 G축의 방향 각도가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공간상의 어떤 물체를 위치와 각도를 제어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로봇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로봇이라는 것도 물리적으로는 위치와 방향밖에 없거든요. 뭐 관절이 몇 도로 돈다라든가 이동 로봇이 뭐 전지를 한다라든가 뭐 자동차가 좌회전을 한다든가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이동 물체는 전부 뭐라고요? 전진과 회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동작이 어디 있나요? 다만 이제 3차원적으로 이게 평면상의 2차원 공간에서는 내가 X, Y로 간다, 뭐 거기서 뭐 몸을 돌린다, 뭐 이런 거밖에 없지만 3차원 공간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3차원 공간에서는 뭐 몸을 비튼다든가 그쵸? 뭐 고개를 돌린다든가 할 때는 굉장히 그 자유도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하는데 육자유도라고 표현을 해요. 육자유도를 갖게 되면은 공간상에서 X, Y, G 축의 공간상의 한 점에 가게 되고 거기서 어떤 각도로 내가 어떤 자세로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X, Y, G 그걸 RPY라고 하는데 롤, 피치 이후의 각도대로 몸을 뒤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내가 어느 지점에 핸드폰이 있다 그러면 이 지점에 얘를 이렇게 놓을 것이냐 이렇게 놓을 것이냐 이렇게 놓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 자세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 뭐죠? 로테이션과 포지션 벡터로 표현되기 때문에 결국은 게임 오브젝트에서 쓰고 있는 이런 3D 공간이나 2D 공간에서의 오브젝트에 대한 위치 공간, 방향 이거에 대한 모션이 결국은 로봇하고 다 일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유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로봇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스퀘어라는 오브젝트는 아주 단순한 오브젝트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상용화된 오브젝트들은 무수히 많죠. 뭐 벤츠의 무슨 모델도 데려올 수 있고 뭐 F1에 들어가는 무슨 스포츠카도 데려올 수 있고 다 우리가 에셋만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뭐든지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CAD 파일 같은 거를 연동시켜가지고 3D CAD 파일을 다시 내가 유니티 공간으로 데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유니티 공간은 그냥 가상 세계이지만 여기는 물리 세계랑 똑같은 세계다. 물리 세계의 어떤 오브젝트들을 내가 생성시켜서 데리고 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브젝트에 대한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공간상에 배치하는 건 마치 무슨 내가 아파트에서 가구를 배치하듯이 얘를 어디다 놓을까? 여기다 놓을까? 어떤 각도로 놓을까? 뭐 이런 것만 생각할 뿐이지 얘네들이 스스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럼 얘네들을 이제 움직이게 하려면 아까처럼 어떤 위치에 어떤 각도로 놓느냐 하는 것은 그냥 정적인 것이고 얘네들을 내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뭔가 명령, 얘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명령서가 필요하겠죠? 그 명령서를 우리는 대본이라고 합니다. 스크립은 대본이라는 건데요. 대본은 마치 감독이 어떤 배역자들한테 당신은 이런 역할을 해주세요 하고 뭐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A 방향으로 달려가서 문을 여시고 거기서 B라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행동까지 다 대본에 써 있어요. 그쵸? 그럼 대본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움직여야 할 자세, 방향, 어떤 말을 하나, 뛴다, 달린다, 쓴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대본에. 그쵸? 그럼 그 대본대로 타임라인에 맞춰가지고 또 상대방 배역하고 같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또 촬영장에서는 카메라맨들이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촬영을 해가지고 쫙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기록하고 그런 게 다 촬영장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유니티 공간에서 그런 것을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낸 물체들을 하나의 그 액터, 그 촬영장에서 사용하는 그 배역을 가진 출연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뭐가 되는 것이죠? 감독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하겠다 하는데 얘네들한테 움직이게 하는 방향이나 어떤 그거를 제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본을 누가 작성해요? 제가 작성할 수도 있고 있는 대본 갖고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대본도 다 팔아요. 유니티 공간 내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대본이 있어요. 갖다 쓰면 돼요, 사실은. 그럼 뭐 시작 공부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남이 잘 맞는 거 짜다가 나는 갖다 쓰면 되네요. 그래도 돼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또 기초. 그래도 기초. 우리가 뭐 소설을 읽고 책을 읽지만 또 문법과 한글을 배워서 내가 글을 쓸 수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남이 다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나 남이 다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갖다 쓸 수도 있지만 뭐 기초적인 것도 내가 짤 수도 있고 또 내 스스로의 내공을 높여가지고 내 레벨에 맞춰서 나만의 대본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갖다 팔 수도 있는 거고 공짜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본 작업을 간단하게 하면서 이런 로봇 이거 자그마한 이 네모가 로봇이라 생각하고 얘네들을 내가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저와 함께 C샵을 대본 작업을 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위해서 몇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SS라는 것에 가보시게 되면은 우선 씬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씬이라는 폴더를 들어가 보면은 샘플 씬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딱 보시면 여기가 기본으로 샘플 씬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오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Show in Explorer라고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클릭해 보게 되면은 실제로 내 컴퓨터 상에서 어디에 지금 이 유니티가 저장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유니티 프로그램 자체는 유니티 설치하면서 프로그램 파일즈에 설치가 되지만 내가 작업하는 모든 프로젝트들은 어딘가에 워킹 폴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워킹 폴더가 어디라고요? 지금 보니까 Asset 폴더 밑에 Scenes 필드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samplescenes.unity라는 확장자를 갖고 있는 파일이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모든 이 유니티 프로그램의 원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름 어떻게 해서 바꾸죠? 여기서 얘를 한번 슬쩍 한번 원클릭을 해주시면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요것도 그냥 scene1이라고 이름을 바꾸겠어요. scene 마이크를 한 손에 들고 있어서 1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scene1으로 바뀌었고 다시 오른 버튼을 눌러서 show in explorer로 가보면은 scene1으로 scenes 밑으로 가보시게 되면은 scene1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유니티가 디폴트로 주고 있는 샘플 씬을 써도 되지만 자기 이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참 하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제 폴더에서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폴트로 자꾸 1, 2, 3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의미 있는 이름들을 잘 적어놓고 저처럼 이렇게 노트에다가 내가 어디다가 지금 어떤 작업을 했지 하는 걸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다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서 했지? 또 1년 뒤, 2년 뒤에 옛날에 한번 배웠던 거 한번 가보자 하면 다 못 찾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네이밍을 잘 하고 그걸 잘 정리하는 습관이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기본이에요. 그래서 폴더 정리 잘 해주시고 파일 정리 잘 해주시고 파일명 잘 의미 있게끔 하셔가지고 나중에 길을 잃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했는데 다 기억도 안 나고 어디에다 뒀는지도 모르고 뭐 이러면 집안에서 물건 정리하는 거 똑같아요. 그쵸? 못 찾으면 끝이잖아. 그치? 나중에 언젠간 찾겠지만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서 수납 잘 할 수 있고 또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면은 아무리 뭐 많은 아이템을 관리하더라도 하나도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은 파일명, 변수명, 객체명 다 이름 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을 씬 이름을 지었고 스퀘어드에도 스퀘어드 디폴트로 들어갔잖아요. 이름도 바꿔볼 수 있겠죠? 얘를 클릭해가지고 여기다가 로봇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로봇 이렇게 바꿔주면 이름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객체면이 로봇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름도 바꿔주고 그 다음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프로젝트명도 바꿔주라고 그랬죠. 프로젝트 1, 2, 3, 4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꿨죠? 제 프로젝트명 어디서 바뀌었죠? 여기 있죠. 데이 1.1 여기서 바뀌었고 여기 하얀 쪽에 여기 프로젝트명 여기는 뭐라고요? 씬명 여기 있죠. 여기는 객체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로 가셔가지고 오른 버튼을 눌러서 Create라고 해줘서 폴더라고 쳐주시면 폴더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는 대문자로 스크립트라고 따로 대본만을 저장하는 장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PC는 지금 학교에서 관리하는 PC라서 이거조차도 다 사라지지만 나중에 집에서 쓰고 있는 개인용 PC에서는 이것이 다 관리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스크립트 폴더를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폴더로 가셔가지고 여기 빈 공간으로 되는 데서 오른 버튼 Create C# 스크립트라고 쳐주시면 최초로 이제 대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ew Behavior라고 자동으로 이름을 만들어주고 있죠. 이것도 클릭하셔서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뭐라고 바꿀까요? 저는 로봇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대문자 로봇 이렇게 바꾸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름 짓는 것부터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로봇 폴더가 만들어졌고 역시 얘도 아까 뭐라고 하죠? 뭐라고요? Showing Explorer 얘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어요? 만들어 놓으면 뭐야?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이거 보려면은 스크립트 오른 버튼 눌러서 Showing Explorer 가보시면은 여기는 내가 만든 어떤 프로젝트 공간에 뭐죠? 씬즈 밑에 스크립트의 폴더가 다 발생했구나 하고 스크립트에 가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내가 만든 로봇.cs가 생겼구나. cs는 뭐의 약자예요? 샵 스크립트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샵 파일로 샵 프로그래밍으로 C# 프로그램을 만든 확장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몸풀기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SF 폴더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SF 폴더는 어디 있는 거예요? 데이 1.1에 있는 것이죠. 데이 1.1은 또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딘가 있겠죠. 찾아보면 되겠죠. 그건 자기 여러분 익스플로러를 갖고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Day1 좀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바탕화면에 네 여기 있나요? 어디 있을까요? 자 어디 있냐면은 C예요. 예, 여기 보시면 사용자라고 있고 사용자 캐시 코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Day1, My Class 뭐 다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생성한 포ल्더의 위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관리가 되겠죠. 그거를 뭐 USB로 옮긴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다른 PC로 넘어갈 때에도 자기가 작업한 게 어디인지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 물론 이거의 디렉토리 패스도 나중에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뭐 또 여러분이 구글링을 해서 찾아보시기로 하고. 자 오늘은 몸풀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프로그래밍을 다룰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갑자기 이제 저랑 함께 로봇공학 응용을 공부하면서 프로그래밍을 배워?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이렇게 하나하나 해놔가지고 마치 아래 한글 배우듯이 엑셀 배우듯이 배워 나가면 되는 거지. 이 세상에 뭐 나는 되고 쟤는 되고 그런 게 어딨어요.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프로그래밍 배우는 거에 대해서 전혀 겁먹지 마시고. 저는 평생을 프로그램만 짜다가 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프로그램 짜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제 맘대로 막 여러 가지 움직이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신나요. 인생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뭐 신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의 세계로 잘 들어오시면 뭐 딱 내가 개발자가 안 되더라도 사고 자체도 바뀔 수가 있고 여러분의 업무도 또 훨씬 더 지능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저와 함께 이 과목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죠. 스크립트, 로봇까지 해서 다 이름 다 바꿨죠. 요걸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실행이 됐다 그러면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연결하는 것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일단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연결되면 어떤 화면까지 연결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9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렇게 연동되면 자동으로 robot.cs 파일이 이렇게 생겨내는데 빈 공간이기 때문에 딱 18줄로 끝나요. 위에는 유니티 패키지 인클루드 하는 명령인데 그냥 C 언어에서 인클루드 또는 파이썬에서 임포트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라이브러리 땡겨오는 거예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생성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파브릭 클래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는 언어인데 이것도 don't care. 이거 배우려면 또 뭐 여러분이 또 머리 아플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면 여러분이 겁먹고 다 도망가니까 그냥 퍼블릭 클래스 저렇게 있구나 넘어가십시오. 알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로봇으로 이름을 바꾸는 순간에 얘가 클래스명이 로봇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이거는 이제 상위 클래스라고 하는데 부모 클래스가 상속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알 것도 하나도 없어요. 부모 클래스의 상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한 개념들인데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냥 모노 클래스 비헤이비어라는 상위 클래스를 상속받은 로봇이라는 클래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스타트라는 함수와 업데이트라는 함수가 있구나. 함수? 그럼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함수부터 배우거든요. 그것도 don't care.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또 보이드는 뭐야? 그럼 또 보이드는 반환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뜻인데 이것도 따지지도 마세요. 그냥 스타트라는 함수는 시작과 끝은 이렇구나. 그 다음에 업데이트라는 함수도 시작과 끝은 이렇구나. C 언어의 모두 시작과 끝은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요.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스타트 함수와 업데이트 함수가 있고 전체적인 로봇이라는 클래스가 있구나.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C#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니티 프로그램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파일의 프레퍼런스로 가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프레퍼런스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여러 가지 화면 세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선택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컬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네, 스크린 에디터 바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어떻게 바꾼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쭉 코드 뜨는데, 여기 이제 에디터 프레퍼런스 맞았는데 왜 그래요? 프레퍼런스 그리고 익스터널 툴이었네요. 네, 못 찾겠어요. 왜 이렇게 못 찾았죠? 에디트 프레퍼런스, 네, 여기서 익스터널 툴을 찾아야 되네요. 그게 그렇게 안 보여. 여기 있었네요. 아, 이게 안 보였어요. 네. 요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익스터널 스크립트 에디터라고 있죠. 여기서 저는 2019를 선택했는데, 저는 2022도 설치를 했고, 2019도 설치했고, 또 코드, 예를 들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있어요. VS 코드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여러분이 선택한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9가 좋아서 2019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9로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보고 여기다가 한 줄 첫 명령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프린트 헬로, 네, 유니티,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마다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문장을 하나 띄우는 게 우선 첫 번째죠. 자, 모든 C 언어의 끝은 세미콜론으로 끝나요. 네, 그래서 프린트라는 어떤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헬로 유니티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해놓고, 파일, 얘는 에디터로만 쓰는 것입니다. 컴파일을 여기서 안 해요. 그래서 에디터로만 쓰기 때문에 저장만 누르시면은, 네, 저장만 해놓고 다시 이제 화면 닫지 말고 다시 바깥쪽에 유니티로 가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모래시계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러니까 여기서 저장한 것이 이제 여기에 연결되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반디캠 화면 캡처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좀 느려졌는데, 여러분들 좀 빠를 겁니다. 설치가 끝나면은 얘가 이제 연결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지금 실행되는 상태는 아니고요. 아까 로봇이라는 컴포넌트 창에 가가지고 얘가 여기 오른쪽에 인스펙터 창이 보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스크립을 얘한테 이제 배정하는 거예요. 감독이. 자, 배우님, 당신 대본은 이겁니다 하는 것으로서 얘를 잡고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파란색 영역까지 이렇게 움직여주게 되면은, 네, 이게 딱 로봇 스크립트이 배정된다고 하는데, 그 드래그 시켜가지고 얘한테 배정을 시켰어요. 그래야만 저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왜요? 대본이 지금 그냥 대본실에만 있고 배우한테 전달이 안 되면 얘가 동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본만 미리 작성을 한 거고, 대본을 요 액터, 배우에게 붙여준 것을 어태치라고 합니다. 어태치를 해주면은 이제 감독의 큐 사인에 의해서 얘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큐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여기 보면 플레이라는 것이 큐 사인입니다. 요거를 클릭해주게 되면은 얘가 띡띡띡띡띡 해서 이제 코드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네, 실행할 수 있는 컴파일 단계를 거쳐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느린 이유는 지금 제가 밴디캠을 쓰기 때문에 화면이 늦어진 거고, 지금 아무 움직임이 없지만 여기서 컨솔 창으로 가보게 되면은 헬로 유니티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컨솔 창에다가 어떤 한마디를 한 거를 여러분이 드디어 짜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그냥 유니티에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보고, 사각형짜리 오브젝트를 만들어보고, 이 오브젝트가 실행해야 할 동작을 간단한 스크립트로 만들었는데, 우선은 이 컨솔 창에다가 헬로 유니티라고 이렇게 문자 출력하는 것만 한번 해봄으로써 몸풀기로 지금 C#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완성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고, 요거를 정지시키는 것은 다시 얘를 플레이 버튼 한번 더 누르면은 화면이 살짝 밝아지면서 프로그램이 정지되고, 다시 촬영된 씬으로 갔거나 게임 씬장으로 갔거나 하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여기까지가 완성된 상태입니다.